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신입사원 강회장 5회에서는 준영과 방글이 GF솔루션에 50억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 30%를 확보하고 재경과 재성을 싸움 붙여 GF를 3천억에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다 강회장 작전인 것도 모르고 재경이 GF솔루션 인수를 성공했다며 자축 파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갖고 있는 채성물산 주식 1%까지 털리고 말이죠. 신입사원 강회장 6회에서는 율리비아로 떠난 준영과 방글, 박 부장이 태아그룹 회장 병모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리튬 사업권을 가로채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한편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재경은 이사회에서 지지를 얻고자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선의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의 회장 취임에 걸림돌이 될 강 회장을 죽여달라고 남편인 만석도에게 부탁의 탈을 쓴 압박을 하더라고요. 6회 예고에서 강 회장의 아내인 선희가 울면서 방글에게 네 아빠 어떡해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많은 분들이 강 회장이 결국 재경의 손에 죽임을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원작에서는 코마 상태에 있던 강 회장이 결국 자식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진짜 강 회장은 황준현의 몸으로 끝까지 살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축구선수 황준현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기에 강 회장이 죽지 않고 있다가 엔딩에서 다시 강 회장과 준현의 몸이 뒤바뀔 것 같아요. 한편 조선이는 살아있는 강 회장을 이용해 이사회 당일 재경의 뒤통수를 치고 자신이 회장 대리직에 오르는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내의 부탁 때문에 강용호를 죽이려 했던 민석도는 내가 안 해도 결국 누군가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강 회장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려 했으나 차마 죄책감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준현은 돈을 주고 병원 내부 정보를 전달받던 간호사를 통해 민석도의 수상한 낌새를 보고받고는 바로 선희와 방글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고 민석도의 도움으로 강용호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준현과 이상재가 구해준 사람으로 의료진을 구성해 강용호를 지켜내죠. 또한 강용호와 이상재는 조선이에게 딸 방글과 남편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냐고 묻고 조선이를 회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건 바로 피후견인 신청이었습니다. 이에 조선이는 강용호가 오랫동안 코마 상태로 누워있기에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며 법원에 강용호의 후견인 개시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바로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선인은 임원회의에 나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강용호 회장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회장 대행이 되었다고 선포하죠. 또한 조선인은 임원 교체는 없고 현 체제로 계속 갈 것이며 지금껏 회장님 부재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룹을 굳건하게 지킨 이상재 전무님과 함께 그룹의 충실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해요. 계열사 사장과 임원들까지 4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후견인으로서 강용호 회장의 권한을 고스란히 가진 조선이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강재성을 짓밟고 올라 회장이 되겠다는 재경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한편 신입사원 강 회장 5회 엔딩에서는 강 회장이 율리비아로 휴가를 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건 휴가가 아니라 나병모에게 엿을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나병모에게 채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려고 경고하기 위해 율리비아로 간 건데요. 이상재가 강 회장에게 준 보고서에 따르면 율리비아에 있는 소금 호수가 배터리 사업의 중요 자원인 리튬의 보고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이미 리튬 함유량을 측정하는 여러 조사팀이 들락거리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태아에서도 이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요. 이에 나병모는 리튬 채굴권 협상을 위해 율리비아에 있었는데요. 이에 준영과 방글은 나병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율리비아로 신혼여행을 온 사람처럼 커플룩을 입고 나병모의 뒤를 자연스럽게 쫓아다니죠. 아직 나병모는 황준현과 강방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도 안 했고요. 사실 태아그룹은 이미 작년부터 율리비아에 와서 소금호수의 리튬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준현은 이 싸움은 우리만 여길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조사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한 태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쥐고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럼 더 빨리 판단할 수 있겠죠. 리튬 사업권을 무조건 가져오겠다고 결심한 준현은 태아가 가진 정보를 훔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일단 준현은 태성의 조사원들이 호텔에서 한방에 모여 룸서비스를 시키며 파티를 할 때 호텔 직원으로 변장하여 술에 약을 타두는데요. 그렇게 연구원들이 전부 약탄수를 마시고 뻗어서 잠들었을 때를 틈타 준현과 방글, 박봉기는 호텔룸에 들어가 노트북 4대와 수백 장이 넘는 조사 보고서를 훔치는데 성공하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더 조사할 필요도 없이 소금호수에는 거의 60조를 훌쩍 넘는 리튬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소금호수가 아니라 황금호수였죠. 사실 태성의 연구원들이 매일 밤 술판을 벌인 이유도 이미 더 확인할 필요조차 없이 확실하고 경제성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밤마다 자축을 했던 거였어요. 이에 강 회장은 율리비아의 연모에서 리튬 채굴권을 확보해서 그걸 기반으로 강방글을 대표로 하는 회사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방글의 회사를 채성그룹과 결합하는 거죠. 그럼 그 회사의 대주주인 방글은 채성그룹의 대주주가 되겠죠. 방글이가 강재성이나 강재경이 무시할 수 없는 대주주가 된다면 쌍둥이들로부터 채성을 지킬 수 있고요. 또한 합병으로 채성그룹의 가치도 엄청나게 오를 테고요. 그런데 문제는 태아를 제끼고 리튬 채굴권을 따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에 태아그룹과 율리비아 정부가 채굴권 협상을 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 준현과 방글, 박봉기는 스마일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와 직원이 되어 파티에 잠입합니다. 사실 준현은 채굴권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 이미 나병모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패를 준비해뒀는데요. 바로 송전무 살인미수 사건이었습니다. 나병모는 송전무를 제거하기 위해 차량에 폭탄을 설치했었지만 준현 덕분에 송전무는 살아남았고 준현은 이미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둔 상태였는데요. 한편 나병모는 자신이 몇 년 동안 공들인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채굴권 계약서에 서명할 생각으로 미소를 짓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섣부른 자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아그룹과 율리비아 정부의 협상이 진행되려는 바로 그 순간 나병모의 살인미수 의혹이 현지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율리비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맡기려는데 상대 기업의 총수가 살인미수 의혹에 휘말린 인물이라면 누가 선뜻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어요. 이에 율리비아 정부는 오너 리스크를 가진 태아그룹에 채굴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틈을 타 준현은 스마일 인베스트먼트 이름으로 율리비아 정부로부터 채굴권을 얻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며 순조로운 협상 끝에 특별한 조항 없이 채굴권을 확보하죠. 사실 이 사업은 단순한 리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나병모는 오랫동안 배터리 산업이 미래라고 판단하고 태아그룹의 모든 역량을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율리비아 리튬 사업권은 태아그룹의 미래 먹거리이자 나병모가 회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강 회장이 통째로 가로채 버렸으니 나병모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손해보다도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즉 강 회장은 채성그룹을 노리는 나병모에게 채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경고를 한 건데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